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껌 씹는 소녀로 유명했던 이 아역 배우를 기억하시나요? I'm the Junior World Champion Gum Chewer. This piece of gum I'm chewing right at this moment, I've been working on for 3 months solid. That's a record. 파란색 유니폼과 똑단발, 그리고 까칠한 이 고양이 눈매가 참 인상적이었는데요. 러닝타임 내내 껌만 씹다가 퇴장을 한 이 귀여운 꼬마 숙녀는 이제는 어엿한 성인 배우가 되어 할리우드의 대선배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배우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안나 소피아 롭이죠. 안나 소피아 롭은 8살 때 인형회사 광고와 맥도날드 광고에 출연을 하면서 첫 연예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미국의 인기 청소년 시트콤 드레이크 앤 조시의 단역으로 출연을 하면서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단역 출연 이후 그녀는 약 4년간 해오던 체조를 그만두었고 본격적인 연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살이 되던 해 사만다 아메리칸 걸 홀리데이라는 TV 영화에서 주인공 사만다로 출연을 하며 안방극장에 데뷔를 하게 되죠. 영화는 철부지 상류층 소녀 사만다가 어려운 계층의 친구들을 만나며 점점 성장을 해나가는 휴먼 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데뷔작임에도 불구하고 롭은 특유의 밝고 똘똘한 매력으로 입체적인 이 캐릭터를 아주 생생하게 표현해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제26회 영 아티스트 어워드에서 최우수 연기자상 후보에 본인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나름 성공적인 데뷔를 마친 그녀는 2005년 영화 윈 딕시 때문에라는 가족영화에서 또다시 주인공인 오팔 블로니 역을 맡게 되죠. 영화는 외딴 곳으로 이사를 온 외톨이 소녀 오팔이 강아지 윈 딕시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따뜻한 에피소드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때부터 우리가 알던 그 껌 소녀의 향기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익살스러운 표정 연기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롭은 윈 딕시 역으로 캐스팅이 된 2마리의 개와 매일같이 교감을 나누며 연기 호흡을 맞췄는데요. 관객들에게 연기가 아닌 진짜 교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그녀는 늘 촬영장에 일찍 나와 제일 먼저 강아지들에게 간식을 줬고 쉬는 시간마다 산책을 시켜주며 깊은 유대관계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런 노력 덕분에 영화 내에서 강아지들은 오팔과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줬고 롭 본인 또한 전작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훌륭한 감정 연기를 보여주었죠. 아쉽게도 영화 자체는 흥행에 실패했지만 그녀는 영 아티스트 어워드에서 여우주연상을 포함한 최우수 연기자상 등 다양한 부문에 본인의 이름을 올리며 영화 관계자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게 됩니다. 대체할 수 없는 매력적인 마스크와 나이에 비해 훌륭한 연기력까지 갖춘 그녀는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던 아역 배우 다코타 패닝과 함께 주목해야 할 아역 스타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하지만 I Am Sam, 업타운 걸스, 맨 온 파이어 등 다코타 패닝에게는 수없이 많은 대표작이 있었던 반면 롭에게는 아직까지 본인을 대표할 만한 히트작이라는 것이 없었는데요. 이런 그녀의 고민을 해결해준 인물이 다름 아닌 팀 버튼 감독이었는데 이 영화가 바로 안나 소피아 롭의 첫 번째 대표작이라고 불리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었죠. Mr. Wonka, I'm Violet Beauregard. I don't care. 롭은 이 영화에서 뭐든지 1등을 해야만 적성이 풀리는 11살 꼬마 숙녀 바이올렛 뷰리가드 역을 맡았습니다. 대회에서 받은 트로피만 무려 263개에 달하는 엄친딸 오브 엄친딸 캐릭터였는데요. 하지만 이런 엄청난 재능들과 달리 성격은 매우 밥맛이었는데 승부욕이 지나치게 강한 것은 물론 잘난 척까지 매우 심한 왕재수 캐릭터였죠. 덕분에 그동안 착하고 발랄한 캐릭터만을 맡아왔던 롭은 이 역할을 통해 새로운 연기를 선보이게 됩니다. Sounds like my kind of gum. I'm not afraid of anything. 하필 설정이 껌 씹기 챔피언이었기에 롭은 이 영화에서 등장부터 도장까지 주구장창 껌을 씹어야만 했습니다. 덕분에 껌은 롭을 대표하는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지만 실제로 그녀는 촬영 당시 하도 껌을 많이 씹어 턱에 경련이 왔다고 하죠. 종종 껌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는 고통까지 느꼈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촬영 중 본인이 씹은 껌들을 보관했다가 촬영이 끝나면 집으로 전부 가져갔다고 합니다. 아마 어린 롭에게 이 껌들은 굉장히 소중한 보물이 아니었을까요? Look, Mother, I'm much more flexible now. 초콜릿 공장에 견학 온 5명의 아이들 중 두 번째로 퇴장을 했기에 실제로 화면에 나온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이 껌 소녀는 관객들에게 짧지만 강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게다가 영화가 4억 7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초대박 흥행을 기록하면서 안나 소피아 롭은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유명세와 인지도를 얻게 되었죠. 5 아이들 중 유일하게 롭만이 팬클럽이 생겼을 정도로 그녀의 인기는 주인공 찰리를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주인공 찰리 역을 연기했던 배우 프레디 하이모어는 이 영화 이후 어거스트 러쉬로 또 한 번 대박을 쳤고 롭과 함께 현재까지도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죠.
스크린 데뷔 2년차 만에 세계적인 인지도를 얻게 된 롭은 이때부터 조금 더 신중하고 비평적으로 다음 작품을 골라야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거는 세간의 기대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때 마침 그녀에게 중요한 소식 하나가 전달됩니다. 바로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소설 테라비시아로 가는 길이 영화화된다는 뉴스였죠. 이 소설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전 세계 교과서에도 실릴 만큼 유명한 문학작품으로 이야기적 서사가 황순원 작가의 소나기와 비슷해 국내에서는 미국판 소나기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가장 좋아했던 롭은 영화화 소식을 듣자마자 장문의 편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이력서였는데 다름 아닌 영화의 감독 가버추포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그녀는 본인이 얼마나 이 이야기를 사랑하는지 또 주인공 레슬리를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을지를 빼곡하게 적어 감독에게 보냈습니다. 이를 받아본 추포 감독은 그녀가 가진 열정과 용기에 감동을 받았고 영화 제작에 앞서 제일 먼저 주인공 레슬리 자리를 안나 소피아 롭으로 확정을 지었죠. 이후 남자 주인공의 캐스팅 또한 롭과 케미가 있는 배우를 1순위로 찾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 조시 허처슨을 캐스팅하게 됩니다. Mrs. Myers, this is Leslie Burke who will be joining your class. 영화는 달리기밖에 모르던 시골 소녀 제시 앞에 전학생 레슬리가 등장을 하면서 펼쳐지는 두 사람의 꿈같은 비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포스터만 봤을 때는 해리포터를 연상하게 만드는 판타지 작품 같지만 실제로는 원작 소설과 마찬가지로 휴먼 성장물에 가까운 영화인데요. 원작에서 약간의 각색이 들어가긴 했지만 큰 흐름과 결말 부분은 벗어나지 않았고 CG팀 또한 반지의 제왕과 나니아 연대기를 제작했던 웨타 디지털 스튜디오가 이를 맡으면서 영화는 전반적으로 훌륭한 퀄리티를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뭐니뭐니 해도 이 작품의 진가는 바로 두 아역 배우들의 연기력이었는데요. 롭은 어딘가 이상하지만 한없이 밝고 명랑한 캐릭터 레슬리를 완벽하게 소화해냈고 조지 허처슨 또한 기대 이상으로 본 작품의 화자인 제시를 훌륭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한 비평가는 완벽하게 들어맞는 최고의 캐스팅이라는 말을 남겼고 시카고 선타임스의 영화평론가는 영화의 핵심은 안나 소피아 롭의 능력에 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진정성 있게 보여줬다 라는 찬사를 남기기도 했죠. 게다가 롭은 이 영화에서 Keep Your Mind Wide Open이라는 수록곡을 직접 부르기도 했는데 영화의 흥행과 맞물리면서 이 곡은 빌보드 차트에서 무려 90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미국판 소나기라는 별명이 있듯 영화는 비극적인 결말과 함께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는데요. 덕분에 관객들의 뇌리 속에 강한 여운을 남길 수 있었고 전세계 박스오피스에서 무려 1억 3천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쾌거까지 이뤄내게 됐죠. 안나 소피아 롭은 이 영화를 통해 그동안 후보 자리에만 머물렀던 영 아티스트 어워드에서 드디어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놀라운 업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참고로 나무주연상은 함께 호흡을 맞췄던 조시 허처슨이 수상을 했는데 그는 훗날 헝거게임의 주인공으로 활약을 하는 스타 배우가 됩니다. 데뷔 4년 만에 놀라운 기록들을 갱신해낸 롭은 그야말로 할리우드에서 가장 핫한 아역 스타가 되었는데요. 2008년에는 SF 영화 점퍼와 코미디 TV 영화 스파이스쿨 등에 출연하며 상승세를 이어나갔는데 특히 목류병이라는 작품에서 다시 한번 연기 포텐을 터뜨리며 큰 주목을 받게 되죠. 영화는 작품성과 흥행 모두에서 참패를 맛봤지만 안나 소피아 롭만은 어린 나이에 보여줄 수 없는 놀라운 연기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어린 티가 나긴 하지만 꽤나 성숙해진 그녀의 미모 또한 이때부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이제 연기를 좀 하는 아역 배우가 아닌 진정한 배우로 거듭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죠. 그리고 18살이 되던 해 그녀는 소울 서퍼라는 작품으로 성인 배우로서의 시험 무대를 가지게 됩니다. Can you believe we get to come out here every day? Fireman, you get the shore. Go, go, call 911. 영화는 상어에게 공격을 당해 외파리가 된 실존 인물 베서니 해밀턴의 실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안나 소피아 롭은 주인공 베서니 해밀턴 역을 맡게 되었는데 이는 베서니가 직접 감독에게 안나 소피아 롭을 추천했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롭의 출연 작품들을 보며 가장 자신을 잘 표현해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합니다. 롭은 촬영 내내 베서니에게 많은 조언을 들으며 여러 서핑 장면들을 소화해냈는데 선수 수준의 고난이도의 기술들은 베서니가 직접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에서 롭은 발랄한 아역 배우가 아니라 성숙하고 노련미 있는 진짜 배우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롭은 베서니 해밀턴의 삶에 완전히 녹아들어 그녀가 겪었을 모든 희노애락을 적나라하게 보여줬고 인간이 가진 경이로운 의지를 잘 표현해냈죠. 덕분에 영화는 준수한 흥행 기록과 함께 여러 시상식에서 최우수 가족 드라마상을 수상하게 됐고 안나 소피아 롭 또한 우수한 연기력을 인정받으며 성인 배우로서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대부분 잘 나가던 아역 배우들이 성인 배우의 문턱에서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해 약이나 음주에 빠져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 그녀는 소울 서퍼를 통해 이 고비를 무사히 넘기게 되었죠. 안타깝게도 이 영화 이후 스크린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캐리 다이어리란 드라마에 출연해 섹스 앤 더 시티의 주인공 캐리의 고등학교 시절을 연기했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남북전쟁을 다룬 역사 드라마 머시 스트리트에 출연을 하는 등 드라마 쪽에서 좋은 활약을 이어나가게 됩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4년에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액션 영화 레블리지에 출연을 했는데요. 영화는 폭발적인 반응과 함께 제30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TV 영화 부문 수요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아마 넷플릭스를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 또한 이 영화를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여주인공으로 등장한 이 배우가 바로 안나 소피아 롭이죠. 게다가 2025년 올해에는 그로스 포인트 가든 소사이어티라는 MBC의 드라마 시리즈에 출연을 해 엄청난 호평을 받았습니다. 흔히 말하는 초대박 흥행작에 출연하지 못했다 뿐이지 안나 소피아 롭은 여전히 배우로서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나아가고 있는 중이죠.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개봉했을 당시 롭의 나이가 12살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 참 그 어린 나이의 부담감을 견디기 쉽지 않았을 텐데 여전히 이렇게 배우로서 본인의 길을 나아가고 있다니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놀라운 점은 그녀의 나이가 아직도 고작 31살이라는 점인데요. 이제 막 꽃을 피울 나이인 만큼 그녀의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참고로 롭은 무남 동료의 외동딸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는데요. 촬영이 없을 때면 사랑과 봉사라는 기독교 철학을 몸소 실천하기도 하는데 메이크 어 위시 파운데이션 등 유명한 자선단체와 함께 꾸준히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주기적으로 인도로 날아가 카스트 제도의 가장 하층민인 달리트들의 인권을 위해 사회운동을 하기도 하죠. 그녀의 인터뷰 중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제 자신을 롤모델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게 좀 오만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저는 제 역할을 다하고 싶습니다. 인간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성장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게 큰 책임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제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그저 참여하는 걸 좋아할 뿐입니다. 현재 롭은 2022년 결혼한 남편과 함께 여전히 사회 안팎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어린 시절 큰 성공을 경험하고도 삐뚤어지지 않고 올곧게 배우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은 훌륭한 연기력 때문이 아니라 올바른 인성 때문이지는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말괄량이 껌소녀라 불렸던 그녀는 이제는 인성과 미모를 겸비한 할리우드의 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작품에서 만나길 희망하며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